네, 안녕하세요. 세상사는법 이야기의 김동균 변호사입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그 방송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상법교재 리뷰라는 제목으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 중 하나죠. 로스쿨 교재 과목별 교재 리뷰 시리즈 중에 이제 상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상법 같은 경우는 음, 그 양으로만 따지면 민법하고도 거의 견줄만 하거든요. 상법 총론, 그 다음에 회사법, 어음수표, 보험회상 이렇게까지 뭐 다 합치면 사실은 민법보다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수험으로 따지면 변호사 시험으로 따지면 민사법의 일부로 들어가서 그 민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상법 하나를 거기다 꾸겨 넣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수험 쪽은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계륵 같은 과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공부를 아예 이 과목을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버리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교재도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예,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뭐 이런 전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적 기본서가 있죠. 사실 그 상법 교재 같은 경우에 교수님적 기본서는 고민이 좀 적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소홍일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뭐 워낙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고, 예, 저, 저 로스쿨 때 이제 한번 특강 오셨는데 강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뭐 사실 뭐 거의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잘 써진 책이고요. 제가 감히 뭐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책이고 실무할 때도 상법 송교 교수님 책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송일 교수님이 좀 조금만 더 부지런이라기보단 좀 은혜를 베푸셔서 책을 좀 더 얇고 컴팩트하게 써주시면 어, 학생들이 좀 상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예,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전 세대에서 좀 많이 보던 책은 거기 밑에 있는 지금 이초승 교수님 시리즈죠. 이게 이초승 교수님 한 단권짜리 책은 있는데 그 한 권짜리 상법 전반 아우르는 개론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법학도를 위한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고 주로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던 책은 그 단권화는 책은 없었고 상법 총칙이랑 뭐 회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철승 교수님은 회사법 쪽 책을 이제 실무할 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철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입법론이나 이런 특히 이제 해석론에서 좀 소설적인 견해를 취하시면서도 그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잘 정리해 두신 분이라서 의견서 쓸 때는 좀 막상 문헌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으면 그 제도를 좀 이해하고 쓰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철수 교수님 책을 보면 이 제도는 이런 취지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낼 때 꼭 참고하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철수 교수님 책도 어, 실무할 때는 꽤 보게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찬현 교수님 책은 저 학부 때 이렇게 제가 직접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찬현 교수님 수업을 못 들었는데 책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질문을 해도 구두로 질문을 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분 본인 책을 이렇게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책에 대한 자부심도 높으셨고 그 사실은 상법 강의 상한을 요즘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법강의 이 책이 그 수험 상법의 거의 아버지 같은 책이에요. 모든 강사님들이 이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그 책을 기반으로 책을 내셨거든요. 그만큼 정리에 있어서는 그 이전 시대에서는 상법 강의란 책 자체가 어떤 수험가의 바이블 같은 책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꾸준히 개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창현 교수님 책도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저도 이 책으로 한번 사법시험 볼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해서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 제가 처음 시험 볼 때 이제 이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법 요해란 책이 있는데, 이건 사실 교과서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교수님 책을 강사적 카테고리에 넣기엔 좀 애매해서 제가 여기다 끼워 넣어봤거든요. 이게 상법 요해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사적 요약서처럼 이렇게 챕터 테마별로 좀 내용을 정리해둔 책인데, 어, 저는 사실 이 책으로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렀거든요. 근데 어, 이게 좀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법 교수님들도, 로스쿨에 있는 상법 교수님들도 애들이 지금 상법을 진짜 제대로 공부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아예 이제 버린 애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아예 상법 공부는 그냥 대충 한번 하고, 대충도 아니죠. 뭐 거의 뭐 버리자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막아보자. 예,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 그, 적어도 이것만은 좀 보고 들어가려면 이런 마음으로 쓰신 책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00, 400페이지 정도 그 안팎이었거든요. 오히려 그 강사들이 쓴 그거보다도 얇은 책이었는데 책 내용이 상당히 알차요. 알차고, 예, 정말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뭐 변호사 시험을 뭐 준비가 좀 소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공부를 뭐 안 하다시피 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예, 그래도 상법 이거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자. 제일 얇은 책,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학교 수업 때 이제 마지막 학기에 들었던 교재가 마침 이거라서 이걸로 정리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정말, 예, 정말 시험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에서 뭐 이 책을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교수님들 책 중에서도 이런 책이 있다라는 점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뭐 저도 이제 봐본 적은 없는데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거기에서 청경 교수님 찌라시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다던데 저도 못 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여기 공저자에 청경 교수님 들어있긴 한데 어, 저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잘 구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상품 요약으로 정리를 했는데 청경 교수님이 들어가 계셔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공저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관성도 그래도 있고 앞뒤가 특별히 모순되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음, 상법 공부를 좀 학기마다 좀 수업 들어서 잘 되신 편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정리로 활용하셔도 괜찮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양이나 실제 실무에서 중요도에 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험에서 비중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다들 이제 뭐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강사자로 넘어가긴 하는데 교수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사적 기본서 쪽을 살펴보면 이게 사실은 변호사 시험 쪽도 이제 종래 사법시험 때 활약하셨던 강사분들이 넘어오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 상법에는 일타 강사가 김혁붕 강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길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럼 CPA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책은 뭐
김혁봉 정인환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최근에도 2020년도까지 이제 책은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강의를 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 자체는 저는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이제 김혁봉 강사님 책으로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상법 신강이었는데 지금 책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어, 이 김혁봉 강사님 책은 이제 전에 앞에 말씀드린 정찬영 교수님 책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여러 교수님들 견해를 좀 이렇게 잘 모아두고 판례도 정리를 좀 잘 되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이었잖아요. 2차 시험 과목이어서 사례형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쓴 책이라서 음, 정리가 좀 잘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장훈석 강사님 상법의 정초는가 이제 지금 로스쿨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교재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장훈석 지금 뭐 변호사님이죠. 변호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다른 분야에서 강사를 하시다가 아마 로스쿨 오셔서 로스쿨 졸업하시고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분이 로스쿨로 오시면서 이 책이 그 변호사 시험 교재로 편입된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전에 저 사시법 시험 공부할 때는 이분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분 강의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사법시험 강의를 하시다 넘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사법시험 스타일을 버리질 못하시죠. 그래서 사법시험 같은 스타일로 강의하시고 교재도 그렇게 쓰시는데 장홍석 변호사님은 이제 종래 이제 본인이 하셨던 강의 스타일이나 교재 스타일대로 하셔서 정초는 좀 깔끔하죠. 양도 적고 좀 이렇게 편집도 잘 돼 있고 눈에 잘 띄고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저는 좀 그래도 설명 좀 풍부하고 판례 내용도 좀 자세히 소개돼 있고 좀 아무리 강사서 책이지만 좀 생각을 좀 유도하게끔 하는 편집이나 이런 게 전 맞아서 장은석 강사님 책은 이걸 많이 본다더라 해서 한번 사서 보다가 몇 페이지 못 보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정업 변호사님 인사이트 상법이랑 이종무 강사님 상법정리도 있고요. 두 책은 뭐 어, 저도 이제 그 이 장훈석 변호사님 책을 보다가 안 되겠어서 좀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이정업 변호사님이나 이종무 강사님 책도 많이 떠들어 봤는데 음, 뭐 그냥 무난무난한 정리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강의를 들어볼 시간은 없어서 두 분 강의 중에 이제 이종무 강사님 좀 뭐 이렇게 핵심 강의 뭐 이런 거 약간 들어봤는데 강의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정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어, 이 중에서 뭐 한 분 선택하셔서 정리하셔도 제 생각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과목하고는 달리 이 되게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엑기스만 딱딱 공부하고 더 공부하기 싫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완벽을 기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도 모자라고 공부의 품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래서 아, 좀 고민이 되는 과목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강사님별로 또 암기장이 있거든요. 암기장이 있어서 암기장 하나 보고 그냥 드립다 외우고 객관식 문제집 하나 풀어서 그냥 기출문제집 하나 풀고 그 정도 객관식 대비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는 조합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는 그래도 그 책 강사적이든 교수적이든 좀 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책으로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겠는데, 상법의 비중이 이제 수험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이러한 고육지책도 있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법이 사실은 이제 공부 방법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다 보면 상법이 참 계륵 같아요. 그래서 예, 공부를 좀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법 하나만큼은 꼭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민사법에서 마지막 그 산문이 이 상법에 배정된 사례형 문제인데 거의 이제 회사법 위주로 나오거든요. 가끔 이제 엄수표가 섞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사법은 그 난이도도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도 어, 특히 이제 자문이나 이쪽을 하시게 되면 회사법을 들여다볼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회사법은 꼭 들으시고, 회사법은 특히 이제 어떤 게 있으면 이럴 때 이제 소송법적 구조수단이 뭔가, 뭐 설립의 하자가 있으면 설립무효소,라든지 뭐 신주발행 하자가 있으면 신주발행 무효의소, 뭐 합병에 관해서 합병무효의소, 이런 것처럼 그 구제수단 중심으로, 특히 이제 뭐 이게 민법을 공부하면서 회사법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음, 판례도 중요하지만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떤 제도가 몇 조에 있는지, 조문의 위치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도의 취지하고 조문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 자체가 이제 자세하고 길기 때문에 조문만으로도 좀 대충 얼추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회사법 관련해서는 특히 조문들 중심으로 구제수단이 뭔지, 몇 조에 있는지 이런 것 좀 위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상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상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다 보니까 그런 해당 부분에서 이제 민법하고의 관련성, 어쩔 때는 민법이 적용되고 어쩔 때는 상법이 적용되는지, 뭐 소멸시효나 뭐 이자나 이런 측면, 그다음에 연대 책임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실무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거든요. 뭐 이게 상사채무냐 아니냐 민사채무냐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어음수표는 사실 실무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없고,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인간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공부하자. 이게 음, 그러니까 어음수표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취득과 의무의 부담의 부분이 분리돼서 이제 적용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사실 엄수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가증권의 법리라는 측면을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엄수표는 그러니까 실무에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취득하고 항변의 법리, 어음항변에 관한 법리, 어, 또 그쪽에 또 판례도 쌓여 있거든요. 맨날 판례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준비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 꼼꼼히 공부하시고 변호사 시험 직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정리하시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법까지는 제가 뭐 공부하셔라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엄수표까지는 가끔 그래도 사령에 나오니까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험법은 의외로 이제 나중에 좀 실무할 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해당 내용을 찾으면 대부분 해결되는데, 보험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이제 용어 같은 건 미리 개념이나 이런 거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책임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이라든지 뭐 화재보험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그걸 그 문헌을 보고 그때 이제 그걸
개념을 해당 용어의 개념을 익히고 의견서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보험에서의 개념 같은 거, 뭐 보험자가 누구고, 피보험자가 누구고, 뭐 보험료가 뭐고, 보험금이 뭐고, 뭐 피보험 이익이 뭐고, 뭐 이런 뭐 기본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정도는 솔직히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다 여차저차 해보면 사실 제일 편한 건 학교 수업에서 이제 그래도 한 과목 정도 들어서 그 과목에 그 해당 학기에 같이 공부를 좀 하면 어차피 이제 학점 체온이라도 듣긴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과목 중에 이제 어음수프 같은 거나 보험이 있으면 같이 들어놓으면 대부분 회사법은 필수일 테고 어음수프나 보험은 아닌 경우가 많을 텐데요. 뭐 그래도 어음수프 보험 같은 과목을 좀 들어두면 이런 고민에선 좀 해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학교들에서 어음수표나 보험을 들으면 거의 뭐 교양 과목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학교 수업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고요. 어, 회사법은 중요합니다. 수험적으로 회사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법을 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문제 사례형에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어, 조금 두꺼운 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뭐 어, 이해가 쉽지도 않고 막상 쓰기도 어려워요. 사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회사법만은 좀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실무에서 중요한 과목이다. 실무에서는 특히 이제 뭐 자문을 쓰는 법인이나 혹은 뭐 사내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회사법 이쪽은 항상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이 회사법 같은 경우는 어, 뭐 요즘에도 뭐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계속 제도가 바뀌거든요. 뭐 이중대표 소송을 허용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입법이 되고 막 이런 계속 그 1년 1년마다 계속 제도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그 변동 사항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교수님들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보다도 상품 교수님 같은 경우들은 외부 활동도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상법 교수님이라고 해도 각자 이제 전공하시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뭐 어떤 분은 상법 중에서도 뭐 보험 쪽이 전공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어음수표가 전공이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른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도 가르치게 되잖아요. 같은 상법 교수님이랑 카테고리를 묶으니까 그래서 조금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잘 아시는데 좀 전문이 아니신 부분은 조금 뭐 좀 미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강이나 이런 걸로 좀 보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상법 같은 경우에는 어, 차라리 이제 좀 미리 하나 좀 강사정을 잡아서 그거 위주로 그냥 학교 학기 때도 좀 미리 그거 위주로 중간고사도 치르고 해서 막판에 그냥 책 하나가 이렇게 좀 공부된 책 하나가 있는 게 좀 마음 편한 과목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로3돼서 새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막상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돼서 저도 그랬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 그냥 하나 미리 좀 정리해 둘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정도 마련해 두면 고3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계륵이라서 공부를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따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예, 상법이 너무 재밌어서 상법에 꽂혀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계륵하니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예, 죄송하고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변호사 시험 때 대비해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서 사실 성적도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 민사법 중에서도 그 산문이 유독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공부하고 성적은 사실 비례하는구나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예, 좀 변명을 하자면 좀 공부도 늦긴 했고 교재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재가 제가 한 번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이제 꾹 참고 그냥 장수석 변호사님 책을 봤으면 결과가 좀 나을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좀 막 안 들어서 그래서 책 바꿈을 했더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사실 이제 여러 번 손타는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인데 중간에 책을 한 번 바꾸니까 좀 물론 이제 바꾼 책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 성적 나오는 건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정리가 좀 안 돼 있었고 특히 이제 사령은 어쩔지 넘어갔는데 책을 바꿔서 해독수가 떨어지니까 막상 이제 저 변호사 시험 볼 때 이제 객관식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막상 이제 한 두 개 정도 좁혀지는데 해독수가 좀 떨어지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이 증상법을 공부하겠다기보다는 좀 최소한의 것들만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미리미리 해두자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법 공부하고 리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리뷰를 안 한 과목이 형사소송법하고 행정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제 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법이 제정되고 나서 나온 책들 좀 보고 하려고 좀 늦췄고요. 형사소송법도 좀 개정안 관련해서 좀 여기저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췄는데 다음 주나 최근에 한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실법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중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이런 걸 들으실 여유는 없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봄이 다가오는데 다들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중간고사 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화이팅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